네, 오늘은 ICML 2017에서 베스트 페이퍼 상을 받은 그 Understanding Black Box Prediction via Influence Function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XAI 모델이고요. XAI 중에서도 저희 저번에 WWW 2020 그 XAI 튜토리얼 했을 때 얘기했지만 로컬리티를 보는 모델이고, 그러니까 한 개의 테스트 이그젬플에 대해서 어떤 트레인 샘플이 영향을 많이 줬는지 로컬한 걸 보는 거고, 어프로치로 치면은 포스트학, 그러니까 이미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새로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다는 그런, 그때 그 인터프리터블 모델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트로덕션인데요. 항상 물어진다는 거죠.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Why did the system make this prediction? 그러니까 왜 우리의 모델이 이런 결과를 내놨냐가 항상 물어진다는 거죠. 사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거고 어떤 설명력이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힘들죠.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물어진다는 거고, 이때 이 페이퍼가 취할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학습되는데, 그때 그러면 다시 트레이닝 단계로 돌아가서 어,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살짝 건든다면, 그러니까 살짝 펄터블 시킨다면은 우리의 로스가 변할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어프로치들이나 뭐 사실 이쪽 분야 말고 뭐가 있죠? 제가 그 분야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액티브 러닝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스만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도 파라미터가 아니라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살짝 펄터블 돼 있다면 우리도 로스의 변화율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이제 집중할 거예요. 근데 이 어프로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이란 방법론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로스의 변화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파라미터도 변할 거잖아요. 우리가 모델을 살짝,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살짝 펄터블하면 분명히 파라미터도 살짝 변할 텐데, 그럼 그 파라미터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 그러니까 원래 원 제목은 봤듯이 Understanding Black Box Prediction via Influence Function이고, 이 Influence Function이란 건 원래 그 스태티스틱에서 원래 있었던 1980년에 쿠겐 웨버가 이미 제시했던 방법론이에요. 이건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제안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우리가 없애거나 살짝 어베이팅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ZI가 있는데, 이게 트레이닝 이그젬플 ZI가 있는데, ZI의 로스를 살짝 증가시켜 보는 거죠. 전체 로스에서. 그러면 이걸 인투이티브하게 해석하면 ZI의 영향력이 우리 모델에 살짝 증가된 거예요. 그때 또는 만약에 그 ZI를 지울 수도 있겠죠. ZI의 로스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ZI가 아예 빠진 거죠. 우리 트레이닝 세트에서. 이제 이런 게 다 팔터베이션의 일종인데, 근데 만약에 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ZI를 뺐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똑같아요. 이건 좀 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without cross validation. 뭐냐면 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빼고 다시 트레인 시키는 거예요. 모델 자체를.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전부 다 트레인 시키면은 어떤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되게 효과가 좋은지, 우리 모델을 트레인 할 때 그걸 알 수 있겠죠. 다 하나씩 빼면서 트레인 해보면. 근데 이게 너무 익스펜시브예요. 컴퓨테이션이랑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겐 웨버가 처음 제안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를 보면은
트레이닝, 이게 세팅이에요. 트레이닝 포인트를 앞으로 Z1부터 ZN, Z는 XY 페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세타는 어떤 러너블 파라미터고요. 그때 우리의 로스 펑션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로스 펑션의 평균을 미니마이즈하는 아규먼트 세타가 우리의 옵티멀 세타겠죠. 그때 요 로스 펑션은 세타에 대해서 twice differentiable 하고 strictly convex하다고 가정할 겁니다. 이건 해시안의 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붙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without. 그러니까 어떤 Z라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 로스에서 뺀, 아예 학습 과정에서 뺐을 때 옵티멀한 세타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래서 있죠. 모델 params by training without G. 그리고 모델 params by awaiting G. 이거는 그 특정 Z를 살짝, 특정 Z 로스를 살짝 어베이팅 한 것. 그때 옵티멀 세타를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펄털브, 뭐 약간, 펄털브, 말 그대로 펄털브 한 거예요. 어떤, 만약 이미지라고 치면, 일정 부분을 뭐, 살짝 제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솔트 앤 페퍼 같은 방법으로 펄털브 한 걸 이렇게 표기할 건데, 우리가 오늘 이 펄털브 한 세타에 대해서는 알아볼 게 아니라서, 요거 두 개만 볼 거고, 사실상 이거는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어베이팅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치면은 이게 n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치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without은 사실상 어베이팅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베이팅만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그때 우리가 원래는 이제 로스의 체인지를 보고 싶은데 로스의 체인지를 보기 전에 파라미터의 체인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식을 전개하기 편해져갖고 파라미터 체인지를 우리가 이것만 볼 거니까 이것만 보죠. 그 살짝 어베이팅한 로스 펑션의 미니마이즈 아규먼트 세타는 요걸로 표시했었죠. 이게 옵티멀 세타였죠. 그리고 원래 세타는 요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 빼면은 이게 체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합니다. 이 체인지를 이용해서 이제 로스를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증명도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반적인 로스 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로스죠.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로스 gi, 세타. 네,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이때 twice differentiable하고 strictly convex라고 가정했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해시안이 정의되고 해시안은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해시안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두 번 미분한 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strictly convex 하기 때문에 이 해시에는 positive definite이에요. 트와이스 디퍼런셜이 뭐예요?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 네. 네. 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guarantee 해시안 여기 존재하는 걸 개런티 하죠. positive definite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런 세팅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베이팅 할 겁니다. 여기선 펄터블이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어베이팅이죠. 근데 뭐 제가 앞으로는 펄터블랑 어베이팅을 약간 인터체인지블하게 약간 사용할 거라서 어쨌든 펄터블 파라미터 세타 헷 서브 입실론 서브 g가 있습니다. 그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처럼 어베이팅 살짝 한 꼴로. 그때 체인지는 여기 델타 입실론 델타 서브 입실론으로 쓰죠. 그래서 체인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체인지가 어베이팅한 입실론만큼 어베이팅한 했을 때 그 입실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그래서 증명을 보면은 얘를 입실론으로 미분해 주죠. 그래야 이제 변화율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미분했을 때 세타 헷은 원 세타 헷은 네, 원래 세타 헷은 상관이 없죠. 입실론하고 원래 루스텀에 입실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얘만 남아요. 얘가 원래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델타 섭 입실론은 입실론으로 미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체인지는 결과적으로 그냥 얘에 대해서 미분한 꼴과 똑같아집니다.
일단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걸 구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입실론만큼 어베이팅 된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옵티멀한 아규먼트 세타 헷 입실론 g는 옵티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미분했으면 얘가 0이겠죠. 얘를 세타로 미분하면은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퍼스트 오더까지 어프록시메이트 해요. 그러면 그건 그냥 수식을 쭉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그리고 얘는 이제 0이 근사 표시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때 델타 입실론은 뭐냐면, 델타 입실론은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전개하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걸 넘기면서 이 델타 입실론의 놈보다 작은 텀들은 다 삭제해 줍니다. 어차피 너무 작아서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해 주면 이것도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식이 이렇게 정리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게 식이 좀 기니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델타 입실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뭘로 하죠? 입실론을 미분해야겠죠? 자, 미분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아, 미분은 안 하네요. 그냥, 얘가 0인 걸 이용하고, 얘가 2 텀즈, 이것보다 또 작은 거 지워주고,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근사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다 삭제되는 거예요. 얘가 0이고, 뭐, 입실론보다 작은 텀 다 지워주고 이러면은, 그냥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그리고 이 깔끔하게 정리된 식을 다시 입실론으로 미분하면은 파라미터 체인지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어, 델, 입실론으로 미분해주면 델타 세타 오버 델타 E 그리고 딱 식을 써주면은 사라지고, 얘가 아까 해시한 요구를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of params, influence of param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셋 G를 살짝 어베이팅 시켰을 때 파라미터의 체인지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influence of params를 사용할 거예요. 자, influence of params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기 똑같은 내용 써있죠. 뭐, positive definite assumption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으로 원하는 건 로스의 체인지였으니까, 델타 로스분의 델타 입실론을 해주는 거고, 그때 근데 로스는 어떤 테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 이그젠플에 대한 로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로스는 어떤, 결국 인플루언스 펑션은 뭘 보는 거냐면, 어떤 테스트 이그젠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트레인 이그젠플 Z가 어베이팅 됐을 때 그 Z 테스트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즉 Z 테스트에 대한 특정 이그젠플 Z의 영향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식을 쭉 쓰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한 거니까 influence of parameter term 이거니까, 네, 여기 쭉 써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식이.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걸 구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부터 그냥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놓고 파라미터를 다 트레이닝 시켜놓고 그냥 이 값을 계산하면은 끝납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인플루언스 펑션을 이용한 어떤 익스플레이너블 모델이 구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 해시한 역이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쿠겐 웨버가 1980년대에 이 모델을 내놨을 때는 되게 이제 작은 모델들, 기껏해야 이 W 세타의 개수가 10개 정도인 작은 모델에 대해서 이것들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레벨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저희가 쓰는 딥러닝 모델에서는 세타의 개수가 뭐 10,000개, 뭐 10만 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얘를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또 수식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팔털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calculate 할 거냐, 어떻게 efficiently calculation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어,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팅을 보면은 요 텀 두 개, 요 텀 두 개를 S 테스트로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S 테스트를 구하는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방법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가 2014년에 나온 거고 하나가 아마 2016년에 나온 건데 아마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걸 두 개 구할 수 있대요. 근데 그때 그냥 그 두 개를 그냥 여기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뭐라 하냐면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라는 방법도 또 함께 첨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시안은 해시안 자체 계산하려면 무조건 ON 제곱 타임이 걸리겠죠. OP 제곱 타임이 걸리겠죠. 해시안을 구하려면. 근데 해시안과 어떤 벡터, 그러니까 HB 꼴은 여기 94년에 OP 타임 만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레디언트랑 똑같은 타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적용해서 구하면 훨씬 빠르겠죠, 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되게 간단해요. 얘가 컨벡스 펑션이라는 어썸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포뮬레이션 해놓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t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 h 세타 인버스의 b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미니마이즈 0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t를 구하는 것이 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태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해요. 이 t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OMP 타임이 걸린다 그래요. 그때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는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쓰겠죠. 해시안과 t의 곱. 여기를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로 구해버리면 이것도 OP 타임 만에 구해지고 전체 계산도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근데 저자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스토카스틱 에스티메이션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터러티브하게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면 그 일반적인 대수에서도 똑같이 인버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리즈로. 그래서 시리즈로 쓸 수 있죠. 테일 익스펜션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 놈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얘가 터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리컬시브하게 다시 쓰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룰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리컬시브하게 썼으니까 업데이트 룰로 바뀐 거죠. 그래서 Z-1을 구하면 Z 구할 수 있고 다시 Z를 넣어갖고 Z 플러스 1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리컬시브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때 Z가 무한으로 가면은 당연히 Z가 무한으로 갈 때 HJ-1은 H-1이겠죠. H 인버스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테크니컬한 거는 이 해시안을 구할 때 모든 배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해시안은 웨이 파라미터로 구하는 거고 로스의 해시안이기 때문에 아니죠. 로스가 아니라 로스의 해시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모든 배치를 다 써서 구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건데 여기 봤듯이 배치를 조금씩 쓰면서 그냥 업데이트해도 익스펙테이션 값이 여기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unbiased estimate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을 다시 포뮬레이션 하면 이 이터러티브 꼴을 다시 포뮬레이션 하면 이것처럼 여기 벡터가 곱해져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로스 Z 테스트가 여기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B가 로스 Z 테스트라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얘가 해시안이고요. 그때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는 자 보세요. 이게 해시안 여기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n by n 매트릭스고 얘가 n by 1 매트릭스면 얘가 다시 n by 1 벡터가 되겠죠. 얘가 n by 1 벡터고 얘가 n by n 매트릭스면 얘가 다시 n by 1 벡터가 돼서 얘랑 얘랑 곱하는 게 해시안과 벡터를 곱하는 게 돼갖고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는 여기 H와 이거 두 개의 곱 B. 그러니까 뭐 어떤 S 테스트 아니 어떤 값 그거를 곱하는 거 이제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로 계산하고 이때 이게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보다 훨씬 빨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빠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여기까지 좀 빨랐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뭘 하냐면 로스가 넌 컨벡스하거나 컨벡스하지 않거나 컨버전시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로스를 쿼드라틱까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줘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테일러 익스펜션의 쿼드라틱 폼까지. 그때 해시안이 네거티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댐핑 텀이라고 여기 람다 i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람다 i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면 x 플러스 i, x가 이런 매트릭스일 때 x 플러스 i를 해주면 여기 i가 이렇게 아이겐 밸류에 i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여기 람다를 붙이면 람다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포지티브한 아이겐 밸류 갖게 강제로 해시안을 포지티브 데피니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하는데 이 로스 펑션, 이 폼은 사실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L2 레귤러리제이션을 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타에 L2 레귤러리제이션 해주면은 그냥 이 댐핑 텀이 추가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스에다가 마지막에 L2 레귤러리제이션 달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고요. 뭐 여기에 이제 힌지 로스 같이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어떻게 다루냐 할 때 뭐 스무스 힌지 로스 이런 걸 쓴다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로스 포뮬레이션 해주고 이거는 뭘 한 거냐면 그래서 이 방법이 실제로 해시안의 역과 어떤 벡터의 곱을 잘 근사할까를 궁금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이 스토카스틱 에스티메이션의 원래 이름이 리사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버스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 바이 리사 알고리즘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값이 잘 나오네. 그냥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의 끝이에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은 이게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를 펑션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모델은 어떤 펑션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조금씩 건드려 보면은 우리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 철학입니다.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드렸을 때 변화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그걸 로스 펑션으로 측정하겠다. 근데 그냥 로스 값 같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드린 만큼, 그러니까 어떤 뭐 어베이팅 시켜준 만큼이라든지 그거에 대해 변화율을 보고 싶은데 그때 파라미터도 같이 변하니까 좀 더 수학적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쭉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트레이닝 테스트 우리가 어떤 질을 살짝 어베이팅 시켜주면 그때 어떤 테스트 이그젠플에 미치는 게 어떻게 될까, 얼마나 인플루언스가 있을까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어? 얘를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사실 얘와 얘도 꽤 계산량이 되거든요. 뭘 아무리 오피 타임이라고 해도. 근데 얘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때 어떻게 제안하냐면, 얘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와 스카이식 에스티메이션 이 두 개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근데 어차피 해시장 곱하기 어떤 벡터는 여기 이미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더 빠른 방법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와 스토카스틱 에스티메이션도 더 빨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빠르게 우리는 이걸 구할 수 있고 뉴럴넷 덕분에 단순히 통계 모델이 아니라 파라미터가 적은 통계 모델이 아니라 뉴럴넷 모델에도 쓸 수 있겠다 싶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로스 펑션이 넌 컨벡스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 할 때는 로스를 강제로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 해. 어차피 테일러 익스펜션의 세컨드 오더까지 가면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되니까 문제 없어. 그런데 해시안이 넌 컨벡스, 그러니까 해시안의 아이겐밸류가 네거티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L2 레귤러리제이션을 더해. 그러면은 댐핑 텀이 나와서 해시안이 컨벡스해질 거야. 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L2, 어,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넣어도 그 인플루언스 펑션 폼은 안 변해? 아, 요거 음. 그때 그냥 이 해시안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들어가는 해시안이. 해시안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L2를 더해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귤러리제이션 L2 더해준다고 해서 모델이 망가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 원래. 아, 그러니까 사실 상관없지. 오케이? 아. 응. 그럼 이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은 물론 이제 지난이가 옛날에 이거 보고 얘기했지만 되게 대담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을 딱딱 주면서 증명을 이어나가는 게 되게 대담해 보이는 논문이고, 여기서 이거 필요하면 이거 가져다 쓰고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결국에 자기들이 만든 건 없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기 이것도 다 이미 있는 어프로시메이션 방법이고,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도 이미 있는 거고, 뭐 인프루언스 펑션도 원래 있는 거고, 물론 그걸 다 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되게 대단하긴 합니다. 엄청난 수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베스트 페이퍼는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거는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해서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Understanding Model Behavior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루언스 펑션을 이용해서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가 RBF, SBM. RBF가 아마 그 Radial Basis 펑션을 사용한,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한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셉션 B3는 구글에서 나온 거였나? 그냥 CNN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분류하면 얘는 딥러닝 모델이고 얘는 그냥 고전적인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이 딥러닝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이 어떤 차이점을 있냐 이런 걸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사전 지식 같은 건 우리가 이제 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늘 얘기했듯이 딥러닝은 뭐다? 한세마 딥러닝은 뭐라고? 블랙박스 모델이라고요? 아니 프레젠테이션 러닝이잖아. 어제 얘기했어. 네, 네, 네. 피처 러닝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가로축은 유클리디언 디스텐스예요. 픽셀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텐스예요. 참고로 이 태스크는 뭐냐면 개와 물고기를 분류하는 태스크고, 이때 그 Z 테스트, 인플루언스 펑션에 들어간 Z 테스트는 이 니모 사진입니다. 이게 물고기 종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니모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니모 사진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이그젬플들이 있겠죠. 트레이닝 세트에 초록색은 물고기고요. 빨간색은 개인데 인플루언스 로스가 여기 Y축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개의 빨간색 이그젬플들은 이 모델이 얘를 물고기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 유클리디언 디스텐스가 X축이고요. 자, 이것부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얘를 SVM이 아니라 KNN을 돌렸다 그러면 유클리디언 디스텐스가 가까울수록 같은 걸로 분류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들도 유클리디언 디스텐스가 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다 물고기로 분류했을 거예요. 그럼 잘 안 됐겠죠. 근데 SBM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적어도 분류를 꽤 잘하고 있어요. 사실 넌리니어티를 썼으니까 잘하는 거긴 하지만 유클리디언 디스텐스가 400보다 작은, 그러니까 픽셀이 가까운 애들 대상으로는 꽤 물고기들은 다 물고기들이 되게 파지티브하다고, 그러니까 잘 분류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유클리디언 디스텐스가 멀어지면은 다 영향이 없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SBM도 결국에는 유클리디언 디스텐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히든 피처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인셉션에 태우거나, 그러니까 이 테스트 이미지나 뭐이 트레인 이그젬플들을 원래 픽셀이 만약에 32 by 3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인셉션이나 이미 학습된 딥러닝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을 쭉 태우면은 중간단에서 뽑으면은 비슷한 이미지들끼리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픽셀 길이는 굉장히 멀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시각이니까. 진짜 히든 피처를 못 찾아냈으니까. 그때 SVM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인셉션은 딥러닝 모델이고 피처러닝이니까 피처를 되게 잘 뽑겠죠.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그닥 상관없이 여기 보면 이런 빨간색 이그젠플들 있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중요하다 그러고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하다 그러고 이게 이제 딥러닝의 특성이란 겁니다. 더불어서 재밌는 점은 SVM은 그 빨간색 이그젠플이 파지티브한 게 그러니까 가까울 땐 있지만 멀면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여기 이게 있죠. 되게 멀어도 되게 먼 빨간색도 파지티브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 피쉬를 피쉬라고 판별하는 데 있어서 파지티브했던 개가 있는 거예요. 이 피쉬와 아주 다른 개가. 그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개는 그러니까 얘랑 전혀 비슷하지 않게 분류된 개는 얘가 이 개와 다른 즉 물고기라는 것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루언스 펑션을 통해서 이걸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는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피처 러닝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 그 피처 러닝의 장점에 의해서 요런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거는 얘를 판별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런 걸 이제 모델 비헤이비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한 실험을 보면은 이 7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파지티브 했던 7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함풀 했던 1은 뭐냐 7과 비슷하게 생긴 1이죠. 이런 애들 당연히 위험하겠죠. 레이블은 1로 달렸는데 생긴 건 7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1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함풀 했던 7은 뭐냐 1과 비슷하게 생긴 7. 이런 건 여기에 잘린 걸 거고 얘도 이상하게 쓴 거고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adversarial training example.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요. 이게 왜 좋은 실험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이 adversarial training example을 만들 때는 만약에 이제 얘를 망가뜨릴 모델이 얘를 뭐 개라고 판별해야 되는데 물고기라고 판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때 얘를 망가뜨리는 트레이닝 이그젠플은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얘에 대해서 하나. 얘에 대해서 하나. 얘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인프루언스 펑션을 사용하면 얘 하나만 망가뜨려서 얘네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펄털브 하는 식 있었죠. 그래서 그 펄털브 하는 식 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프루언스 펑션을 작성하고 요 펄털브 하는 방향을 이렇게 노이즈를 주면서 펄털브 하겠죠. 이 펄털브 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강제로 레이블을 이상하게 달아놓고 파지티브한 인플루언스를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로스를 되게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모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게 만드는 거죠, 강제로. 그럼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레이블만 피시로 달아놓은 건데 얘 때문에 모든 개들 사진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얘 보면 지금 뉴와 오리지널, 얘 오리지널에서는 개라고 97% 확률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마 시그모이드 값이겠죠. 97로 판별했는데 바뀌어서 이제 무조건 피시, 그러니까 물고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펄털브 된 거 얘를 트레이닝 이그젠플에 넣어버리니까 얘가 다 망가졌죠. 그래서 사실 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가서 이 페이퍼를 발표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되게 강조해요. 이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기존의 모든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런 애드버사리얼 트레이닝 이그젠플을 만든 모델들은 대부분 하나에 대해서 하나가 됐는데 얘는 그냥 하나 망가뜨렸더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안 좋은 목적으로 쓸 때는 인플루언스 펑션만 한 게 없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디버깅. 그러면 저거 트레이닝 데이터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 하나를 추가하면은 모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트레인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도메인 미스매치. 다음은 이제 디버깅 도메인 미스매치인데요. 도메인 미스매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분포가 안 맞는 거예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데이터 셋 분포가 틀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도메인 디스매치라고 그러는데
강제로 도메인 디스매치 만들어줍니다. 헬스 칠드런이 21명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20명 돼갖고 도메인 디스매치를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이 실험은 굳이 도메인 디스매치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에 영양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아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스크는 뭐냐면 병원에 갔다 왔다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재입원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모델인데 이때 리어드메트 칠드런이 다시 돌아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바꿔놓고 이제 실험합니다. 그때 인플루언스 펑션을 사용하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헬스 칠드런이 원래 21명인데 1명으로 되면서 헬스 칠드런 전체 영향력이 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의 영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얘 혼자 인플루언스 펑션 값이 엄청 높죠. 반대로 얘 세 개도 전체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영향력이 네거티브한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 트루 테스트 레이블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이것만 보면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아, 이 이그젬플들이 이 트레인 셋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되게 디스트리뷰션이 불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넷은 엄청 적게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도 알 수 있죠. 아, 포지티브한 것과 네거티브한 게 동등한 개수를 있거나 동등한 크기를 지녀야 되는데 지금 네거티브한 것만 너무 많거나 그래서 모델이 무조건 네거티브하게 찍었구나. 그런 걸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플루언스 펑션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다. 다음은 픽싱 미스 레이블드 이그젬플.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뭐냐면 근데 방금 왜 헬스 차일드는 인플루언스 값이 양수고 리어드미티드 칠드런은 인플루언스가 음수야? 아, 얘가 원래 true가 헬시잖아. 그러니까 얘를 판별하는 데 있어 포지티브한 이그젬플일 거라는 거지. 원래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는. 얘를 판별하는데. 물론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아까 포뮬레이션으로는 어, 그 인플루언스 펑션이 양수면은 그 그레디언트가 양수라는 거잖아. 그레디언트가? 근데 이게 벡터고 이게 행렬이잖아. 이게 벡터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값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전체가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걸? 근데 이 값은 스칼라일 텐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곱해지면 스칼라인데 내 말은 이거 벡터 곱하기 여기 해시안 곱해지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니 이게 포뮬레이션 자체가 로스를 입실론으로 그 미분하는 거잖아. 근데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면 옵티멀한 입실론은 음수일 텐데 미분하는 값이 0보다 크면 미분하는 값이라는 게 뭐야?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크면은 그 우상향이잖아. 그러니까 입실론이 작아져야 로스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더 음수의 입실론을 원할 거 아니야? 옵티멀한 포인트로 가려면? 그래서 Z의 업웨이팅을 낮춰야 된다는 거잖아. 웨이트를.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뭐 그 입실론이 만약에 파라미터면? 그러니까 지금 Z라는 그 샘플의 웨이트를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니까. 조절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옵티멀한 Z의 웨이트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옵티멀한 Z라는 샘플의 그 웨이트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인플루언스 펑션이 양수라는 거는 그 트레이닝을 시킬 때 Z라는 샘플의 그 웨이트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입실론이 약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네 말처럼 된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입실론이 그러니까 어베이팅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어베이팅 정도가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그 이제 얘기해봐. 그 말인 것은 뭔가 그러면 이제 저기 Z라는 샘플이 해가 된다는 거잖아.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치. 이제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 지금. 음. 그래서 그건 답변을 못 줄 것 같은데. 근데, 그럴듯한데, 일단 듣고 보니까. 아, 근데 로스로 계산하니까 아닌가? 근데 잘 모르겠어. 이게 정확히 값이 어떻게 떠야 될지는. 알았어.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파지티브 하면 파지티브가 진짜 우리가 인식하는 그 파지티브의 의미, 뜻은 맞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은 픽싱 미스레이블드 이그젬플.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레이블이 잘못 달려있는 걸 찾아내는 건데, 레이블이 잘못 달려있는 걸 누려내서 찾아내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찾는데, 사람이 손으로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찾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인플루언스 펑션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팅을 이 스팸과 햄,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두는데, 여기서 레이블을 강제로 잘못 달아요. 10% 정도를 플립시키는 거죠, 레이블을. 그때 인플루언스와 그냥 로스를 보고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닝 유젠플의 로스가 너무 크다. 그럼 얘를 먼저 살펴보겠죠. 사람은 당연히. 그때 얘가 뭐 잘못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로스를 관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냥 랜덤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인플루언스 펑션을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인플루언스 로스가 큰 걸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픽스하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미스레이블 된 걸 잘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테스트 어큐러시도 확 올라가더라. 그래서 인플루언스 펑션을 로스로 사용해서 보자. 인플루언스 펑션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체크하면은 미스레이블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제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후에 레프레젠터 띠오롬, 포인트 띠오롬이라고 해서 그것도 XAI 모델인데 걔가 이 인플루언스 펑션보다 이건 훨씬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논문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페이퍼하고 저자가 팡 웨이코인가? 내가 잘 못 읽겠는데 이분 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